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된 장보고 3 잠수함 일본 함인 도산한 창호함의 진수식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렸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3,000톤급 잠수함 보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도산한 창호함이야말로 이 시대의 거북선이며 국방의 미래라면서 바다에서부터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철통 같은 안보와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평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고 지켜내야 한다.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 전략이며 강한 군, 강한 국방력이 함께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업체의 기술 협력으로 제작해 현재 운용 중인 장보고 II 잠수함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잠항, 야격 능력이 뛰어나다. 4년 만에 완성된 도산한 창호함의 건조 비용은 1조 원에 달한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수직발 사관 6개가 장착돼 유사시 현무-2B급 탄도미사일로 동서해안에서 북한 내 대부분의 핵미사일 기지를 최단 시간에 타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업체가 개발한 최신형 전투 및 소나 체계를 갖춰 주변국의 동국 잠수함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도산한 창호함은 시험 평가를 거쳐 2020년 해군에 인도된 뒤 2022년에 실전 배치된다. 군은 이 3번함도 2023년까지 해군에 인도하는 한편 수직발 사관을 10개로 늘리고 덩치도 더 키운 4에서 6번함도 2028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 방산 시장에서 인도는 큰손 중 큰손으로 통한다. 인도는 전통적인 적국 파키스탄의 군사력 현대화에 대응하고자 2010년대 이후 다양한 신형 무기 도입을 추진해왔는데 지난해부터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재점화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고성능 무기체계 도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냉전 시절부터 비동맹 노선을 표방하며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사들인 탓에 영국제와 소련제, 이스라엘제,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제 무기도 널려있다. 인도군 무기는 백화점으로 통한다. 인도 정부는 엉망진창이 된 군수지원 체계를 바로잡고 무기체계 운용을 정상화하는 한편 무기체계 기술 자립을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며 무기체계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 바로 이러한 유형이다. 인도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 아리안트급을 자체 개발해 2척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으로 러시아제 아굴라 II급 한 척을 임차해 운용 중이지만 인도 해군 수중함대의 실질적 주력은 14척을 운용하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이다. 인도는 이에 소련의 킬로 877 EKM 버전 8척과 독일 209-1500형 버전 4척을 수입해 주력으로 운용 중인데 노후화된 잠수함 12척 전량을 18척의 신형 AIP 잠수함으로 대체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인도는 이 사업을 3개 차수로 나눠 차수별로 6척씩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1차 사업은 6척에 24억 8천만 달러로 합의한 프랑스 스콜펜급 잠수함이 수주해 현재 칼바리급이라는 이름으로 4척이 진수되고 2척이 취역한 상태다. 칼바리급은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 비교적 베스트셀러로 평가받는 스콜펜급을 바탕으로 한 잠수함이기 때문에 준수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1800톤도 채 되지 않는 소형 잠수함으로는 인도 해군의 작전적 소유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었고 이에 인도는 2차 사업에서 더욱 강력한 성능의 대형 잠수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잠수함 사업에서 인도가 요구하는 조건은 메이크 인 인디아, 즉 인도 현지 생산과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기존에 보유한 재래식 잠수함보다 지속 잠항 능력과 공격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였다. 인도는 1월 세계 잠수함 메이커들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자국 조선업체 2개를 잠수함 사업의 주계약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조선업체들은 독자적인 잠수함 설계, 건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인도는 이들 업체와 협력할 해외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사업 규모는 75억 달러. 당연히 세계 각국 주요 잠수함 메이커는 모조리 입찰 참가 의사를 밝혔다. 가장 먼저 도전장을 던진 것은 스페인 조선업체 나반티아였다. 나반티아는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수중 방어 및 보안 2020 행사에서 인도 해군 잠수함 사업 입찰 모델인 S-80를 공개했다. 스페인 해군이 전력화 중인 S-80 잠수함을 대대적으로 개량한 이 잠수함은 길이 81m, 수중 배수량이 무려 3,777톤에 달하는 대형 잠수함으로 이번 입찰 참가 후보 모델 가운데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한다. 나반티아는 이 잠수함이 바이오 에탄올을 이용하는 독특한 AIP 기관을 사용해 최대 30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잠수함은 최대 620m까지 잠항이 가능하며 6개의 533mm 어뢰 발사관에서 최신형 독일제 어뢰 DM2A4를 운용할 수 있어 우수한 공격 능력까지 갖췄다는 것이 나반티아 측 주장이다. 그러나 이 잠수함은 경쟁 모델 가운데 지상 타격 능력이 가장 떨어지고 스페인 해군 납품 과정에서 설계 오류로 인한 중량 과다로 시운전 중 침몰할 뻔한 사례도 있었으며 재설계 과정에서 기술력이 부족해 미국 업체의 도움을 받는 등 신뢰성 부족 시비에 시달린 바 있어 수주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이 업체는 1차 사업을 차지한 모델의 확대 개량형인 AM2000 모델을 들고 나왔다. 다음으로 도전장을 던진 후보는 1차 사업을 수주했던 프랑스 DCNS이다. 이 잠수함은 2000톤급 모듈식 설계를 취하고 있으며 후보 모델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승조원 수를 25명까지 줄였다. DCNS 측은 새 모델이 에탄올을 사용하는 MESMA AIP 모델을 채택해 기존 모델보다 수중 지속 작전 능력이 3배 이상 뛰어나며 그러나 MESMA 시스템은 연료전지 등 다른 AIP 기관보다 부피가 크고 출력이 떨어져 이 모델의 실제 수중 지속 잠항 능력은 경쟁 모델 중 가장 하위권에 속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도가 DCNS와 스코르펜급 기술 도입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이 2008년인데 그 결과물인 칼바리급 잠수함 1번함이 나오기까지 9년이나 걸렸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분쟁이 있었다. 신형 잠대함 무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이러한 사업 관리 능력 부족이 MESMA 시스템의 성능 부족과 더불어 스콜펜 AM2000 모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DCNS는 1차 사업 당시 인도와 상당한 마찰을 겪은 바 있다. 인도 해군의 현용 주력 잠수함인 킬로급을 설계한 러시아 루빈 설계국도 도전장을 냈다. 루빈 측은 러시아가 킬로급 잠수함의 후계로 개발한 라다급 잠수함의 수출형인 아무르급의 하이급 모델 아무르 1650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이 2700톤에 달하는 대형이며 선체 후방에 수직발 사기를 탑재해 함대지 순항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다. 루빈 측은 인도가 이미 킬로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르 1650 모델을 선택하면 조기 전력화와 군수 지원에 유리하다는 점을 어필하지만 문제는 신뢰성이다. 러시아는 아무르 1650 모델의 원형인 라다급을 기존 킬로급 대체 전력으로 대량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성능이 실망스럽다며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5척 건조해서 사업을 종결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 잠수함은 중국이 위안급 잠수함을 설계할 때 상당한 기술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과 적대적인 인도가 이 잠수함을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다른 도전자는 209급과 214급, 218급 등을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키며 재래식 잠수함 시장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독일 조선업체 하데페이다. 인도의 209에 1500형 잠수함을 납품한 바 있는 HDW는 이번에는 214급 잠수함을 개량한 2000톤급 잠수함을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선원 1급으로 9척을 도입한 모델과 유사한 이 모델은 두주의 수중 지속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성능 연료전지를 탑재해 정속 성과 잠항 능력이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 HDW 측 주장이다. 그러나 이 잠수함은 우리나라에 납품된 초기 모델은 물론 그리스와 터키에서도 연달아 설계 결함을 노출하며 납품 거부 또는 지연 사태를 빚은 바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선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안정적으로 획득하려는 인도가 선정을 꺼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 4개의 모델은 사실 인도 잠수함 사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다크호스인 대우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개량형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블러리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가 전략적 임무에 투입하기 위해 개발한 도산 안창호급 개량형은 연안 방어 임무 정도에 특화된 다른 경쟁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DSM-2 모델은 수중 배수량 3,705톤 안팎으로 이번 경쟁 모델 가운데 스페인 나반티아의 S80 다음으로 크며 범한에서 개발한 고성능 연료전지를 탑재해 1개월에 가까운 수중 지속 잠항 능력도 갖추고 있다. 잠항 속도 역시 20노트로 경쟁 모델 중 가장 빠르며 고품질 HY100 고장력강을 사용해 300m급까지 안정적으로 잠항할 수 있는 우수한 잠항 능력도 갖췄다. DSM-2의 모델은 현존하는 어뢰 발사관 가운데 가장 첨단 기술인 ATP 방식의 어뢰 발사관 6개를 갖추고 있다. 지속 잠항 능력에서부터 경쟁 모델과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ATP 방식은 방사 소음도 적지만 다른 방식보다 부피가 작아 공간 운용 효율이 높으며 현존 어뢰 발사관 방식 중 가장 빠른 연속 발사 능력을 제공한다. 무장 능력은 다른 경쟁 모델과 비교 자체를 불허하는 압도적 수준이다. 이 어뢰 발사관에서는 현존 최강의 중우뢰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사거리 50km급의 범상어 중우뢰와 하푼블록 II 버전이 탑재되며 이와 별개로 선체 상단에 수직 발사관이 설치돼 사거리 1500km급의 순항 미사일 12발 또는 800km급 탄도미사일 6발을 수납할 수 있다.